안녕하세요. 관광통역안내사 자원해설 김성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원해설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원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되게 꽈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꽈락이라고 하면은 이제 40점 미만으로 이제 맞게 되면은 이제 꽈락이라 그래서 다른 과목의 이제 성공 여부랑 상관없이 이제 탈락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좀 많은 과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공부할 게 워낙 방대하긴 해요. 공부할 게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재라든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뭐 국보만 해도 거의 300개가 넘어가고 300개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보물 같은 건 몇천 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외우는 게 일단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두 문제 틀리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사실 뭐 많이 틀리기도 해요. 70점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꽈락이 나와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공부 방법에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출이 됐던 거 위주로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출이 됐던 걸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유형으로 나왔었는가 이런 걸 먼저 확인하면서 내가 어떤 걸 외우고 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암기하시는 공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원해설을 하실 때는 외울 것과 버릴 것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이제 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도움을 많이 드리겠지만 이제 결국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자원기내 기초에서 자연적 자원에 대한 얘기고요. 일단 이제 관광자원은 이제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요. 관광자원은 관광의 의욕을 일으키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광하는 행동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의욕을 일으키는 대상이 되겠고요. 실제로 거기에 가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잡고 간다면은 관광 행동의 목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내가 경주에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면은 경주에 가고 싶어라고 하는 관광 의욕의 대상이면서 내가 경주에 갔다면은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가는 행동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대상이자 목표가 되고요. 그리고 협의의 관광자원은 이제 보존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상실할 수 있는 자원을 얘기하는데요. 뭐 넓게는 이제 그냥 우리 누군가에게 그 관광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가게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모두 관광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원은 이제 중국의 역경에 이제 광국지광에서 나왔는데 이런 거는 설마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역경의 관국지광에서 나온 말이다. 이거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관광자원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고 한다면, 이 관광자원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범위가 이제 넓어서요. 이제 유형자원도 되지만 무형자원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유형자원이라고 하면은 뭐 주로 이제 유적, 유물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뭔가 눈으로 보고 이제 만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만 웬만하면 다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무형자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뭐 풍속, 그 동네의 풍속, 인심, 그리고 뭐 시민의식 이런 거요.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은 신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카페 사람들이 오면은 빈 자리에다가 그 핸드폰이랑 지갑을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커피를 사러 가요. 그리고 그거를 근데 아무도 그걸 가져가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신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국민성 이런 것들도 사실 관광에서는 되게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행도를 끌어들이는 유인성이에요. 그러니까 봤을 때 가고 싶어야 합니다. 그렇죠?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가고 싶다라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 동기랑 의욕을 일으키는 매력성. 그렇죠? 사실 이거 두 개는 비슷하죠. 그죠? 매력이 있으니까 유인성이 생기는 거죠. 그죠? 왜냐면 가고 싶은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대성과 변화성인데요.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많이 이제 갔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가는 것들,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좀 제 나이를 좀 까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저 어렸을 땐 대전 엑스포라고 있었어요. 대전 엑스포. 근데 대전 엑스포가 그때 이제 다들 이게 대전 엑스포가 워낙 이제 이슈가 되고 많이들 여기에 갔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여기 갔다 왔다는 애들도 많았고.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가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해도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쉽게 가지를 못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좀 우리 집이 좀 가난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제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이제 이슈가 돼서 많이들 몰렸던 이 대전 엑스포가 요즘에는 파리만 날리죠. 그죠? 꿈돌이 요즘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예전에는 골목식당에 나오면은 이제 골목식당에 나온 식당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광지가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기 위해서 가갖고 막 새벽부터 줄 서고 막 이랬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 시대에 따라서 가치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놔두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개발의 요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주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끌어들여줘야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존과 보호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우리나라는 개발도 개발이지만 보존과 보호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이제 인기 많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를 잘 안 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있던 시설물이다 이런 거 망가져 있는데 거의 몇 년씩 그냥 방치되어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런 개발 요구성과 보존과 보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즘 연대가 오래된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혹은 이제 관광지를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진짜 개판입니다. 진짜 개판입니다. 진짜 가보시면은 이제 뭐 되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체험하려고 놔둔 이렇게 막 모형총 이런 거 해보면은 하나도 안 돼요. 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보존과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겠네요.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예,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게 관광지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관광 자원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거기에 편의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로 사람들이 끌어들이면 끌어들일수록 좋은 관광자원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의 이제 가치 결정 요인입니다. 일단은 접근성이 있어요. 접근성은 이제 물리적 거리도 중요한데요. 심리적인 거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거리는 이제 몇 킬로 정도 되냐, 막 이런 거라면은, 심리적 거리는 이제 내가 여기를 기꺼이 감수하냐, 감수하지 못하냐, 약간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19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19년도인가? 그때 이제 전년도에 제가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올해는 이제 국내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부천에 살거든요? 부천에서 시작을 해갖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군산 찍고, 전주 찍고, 해남 찍고, 그리고 여수 찍고, 그리고 남해 갔다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한 3박 4일 정도 됐던 코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친구들이 만나면 이제, 나 요번에 휴가 이렇게 보냈어라고 얘기했더니, 야, 진짜 멀리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요번에 휴가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베트남 간대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이게 멀어요? 베트남이 멀어요. 베트남이 훨씬 멀죠? 예, 근데 애들이 이거는 멀다고 생각 안 해요. 왜? 마음의 거리인 거죠, 마음의 거리. 국내를 이렇게 한번 이제 자기 차로 이렇게 도는 거는 이제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이제 그냥 해외여행으로 비행기 타고 한번 갔다 오는 거는 오히려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